그냥 이럴 때는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면 답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 빠르게 변하잖아요. 전기차냐 하이브리드 차냐, 주장과 근거와 결론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사업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페이스X를 위한 자금 조달책 내지는 마케팅 수단이다. 이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했죠. 오늘은 전기차 시장의 테슬라로만 생각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전기차냐 하이브리드 차냐, 갑론을박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전기차가 세상을 장악한다. 결국은 하이브리드 차가 답이다. 그런데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주체를 보면 대부분이 이해 관계자들입니다. 전기차 쪽으로 치우친 건 환경단체가 대부분이고요. 하이브리드 차에 치우친 건 자동차 기업이나 이 기업들이 있어야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국가나 정부가 대부분입니다.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선 이게 굉장히 의미 없는 논쟁일 수 있다는 거죠. 전기차만 팔라던 미국하고 유럽이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이미 한두 번 바꾼 것도 아닌데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 차 규제를 뒤로 미루고 전기차 도입 속도 조절에 나섰다고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테슬라같이 전기차만 만들어 파는 회사들이 타격을 입고 이에 따라 2차 전지 업계도 타격을 입고 전기차는 끝났다, 위기다 이런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 모두 미래에는 공존할 거라고 보는 거였는데 여전히 대립이 팽팽합니다. 마침 최근에 테슬라와 토요타가 이슈이기도 해서 오늘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 둘 중 정답은 뭔지, 그리고 이게 차주들한테 끼칠 영향은 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테슬라가 대규모 인원 감축을 한다는 소식 최근에 전해드렸죠. 이에 대비되듯 하이브리드 차 시장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1분기 하이브리드 신차 판매 증가율이 무려 63%에 달했고요. 한국이 47.9%로 2위, 미국도 45.1%로 뒤를 이었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아직까진 미진하고 일본은 왜 3%에 불과하냐고 하실 수 있는데 일본은 이미 하이브리드 차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율이 미미한 건 당연한 겁니다. 이런 기사나 자료가 나오면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 중 누가 친환경인가를 따지는 주장이 충돌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대체 어떤 차를 사라는 건지 혼란을 겪기도 하는데요. 전기차가 맞다고 하는 쪽의 주장은 뭔가요? 대표적인 게 전기차는 탄소 배출량이 제로다, 타이어 분진 같은 것만 해결하면 완벽하다 이런 거죠. 하이브리드 차가 맞다고 하는 쪽은 전기차가 왜 친환경이냐, 생산 과정에서의 오염, 배터리 광물 채굴, 전기 생산 이런 건 왜 생각 안 하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런 주장은 이해 관계자들이 엮여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주장을 극단적으로 펼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예컨대 전기차 쪽은 그린피스를 비롯한 환경 단체가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그린피스에 올라온 기사를 보면 제목부터 하이브리드 차가 배신했다, 친환경차가 아니다 이런 걸 깔고 갑니다. 그러면서 현대차의 전기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을 기후변화 노답 삼형제라고 해버리고요. 하이브리드 차는 친환경차가 아니라는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해버립니다. 하이브리드 차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두드러지지 못하는 자동차 회사들, 그리고 이 회사들이 중요한 이익 수단인 국가와 정부가 주장을 펼칩니다. 실제로 미국이 대표적이죠.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하이브리드 차는 친환경차가 아니라고 하더니 갑자기 속도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뒤로 미룬다는 거지 하이브리드 차가 정답이라는 건 아니잖아 이런 거죠. 물론 맞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친환경이라는 건 거스를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뒤로 미룰지, 미뤘던 시간에 도달한 다음 또 미룰지 안 미룰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냥 데이터를 보면 됩니다. 전기차만 봤을 때는 탄소 제로가 맞지만 전력 생산 과정까지 고려하면 하이브리드 차와 비슷한 수준의 탄소 발자국을 남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코나 일렉트릭과 코나 하이브리드를 놓고 비교한 자료인데 전력 생산의 60% 정도를 석탄과 LNG를 비롯한 화력 발전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 그렇겠죠. 그래서 정답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정답을 정할 건가요?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미국과 유럽이 국가 단위 정책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어떤 쪽이든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건 이해관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벌이는 일종의 사기라고 보고요. 둘 중 완전 정답인 건 없습니다. 친환경을 거스르는 자는 이야기와는 전혀 다르고 이게 바로 기술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정치 외교적 그리고 경제적 접근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기차가 빠르게 세상을 장악하려면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과 그 기업이 속한 국가가 잘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해당 국가는 최대한 속도를 늦추려고 노력할 겁니다. 미국과 유럽이 전기차 도입 속도를 계속해서 조절하는 이유이자 중국이 전기차를 더 빨리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 비중을 강제적으로 늘리려면 미국과 유럽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상적인 탄소 제로를 실천하려면 신재생 에너지 비중부터 압도적으로 높여야 하는데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만 봐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의 운명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인데요. 아이슬란드는 100%, 덴마크도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중요한 건 나머지 국가들입니다. 이탈리아, 영국, 독일은 OECD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고요. 반면에 프랑스, 일본, 미국, 한국은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칩니다. 특히 한국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해석이 필요하냐? 결국 미국이나 유럽도 100% 전기차 시대를 적극적으로 밀 수 없는 처지란 겁니다. 이탈리아와 독일, 여긴 대표적인 자동차 산업 국가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높습니다. 그런데 여긴 전기차 시장에서 부진한 상태라 벤츠나 BM,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일어나줘야 합니다. 미국은 전기차 시대를 외치기 전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부터 늘려야 하고요. 여기에는 당연히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미국이 친환경을 위해 앞장선다고 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 운영과 외교는 철저히 비즈니스적으로 움직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 그에 따라 거치는 세금, 즉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외교의 기본입니다.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이건 호모사피엔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세계 석유 생산량 순위, 천연가스 생산량 순위 모두 미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석유와 천연가스를 쓰는 제품이 갑자기 줄어들면 그건 그대로 미국의 손해로 돌아간다는 거죠. 여기에 자동차 회사들의 이익 구조도 중요합니다. 테슬라같이 순수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들은 하이브리드 차와 상품성과 가격 모두 견줄 수 있는 차를 만들고 이게 대박이 나면 그 다음 운명은 순탄하게 결정될 겁니다. 그 외에 내연기관차 중심인 회사들 벤츠, BM, 폭스바겐, 포드, GM, 스텔란티스 이런 회사들은 지금도 계산기를 두들기겠죠. 사실상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전기차보다 내연기관 엔진을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차가 더 쉽다,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대로 움직일 겁니다. 현대기아차는 뭐가 됐든 상관없을 겁니다. 이미 둘 다 만들어서 팔고 있는 회사니까요. 총량을 따져봐야 합니다.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고 그에 따라 해당 국가는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고 하이브리드 차가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와 전기차가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따지고 이 중에 더 나은 쪽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움직일 겁니다. 유럽과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 중심주의로 움직일 거고 환경단체들도 철저하게 본인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일 거라서 이들의 주장에 일반 소비자들은 전혀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어차피 결국은 가장 큰 주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니까요. 여기에는 당연히 정치적 문제도 엮일 겁니다. 예컨대 하이브리드 차를 못 만드는 국가는 보복 심리로 전기차를 밀어줄 수도 있습니다. 인도가 대표적이라고 보는데 전기차 기업 유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하죠. 그래서 테슬라도 4조 원 규모 투자를 한다고 했었다가 최근에 이게 미뤄진 거고요. 이렇게 되면 전기차 회사들이 국적을 불문하고 모여들 거고 이 회사들이 들어오면 그 국가에서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는 거고 결국 그 국가는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은 머리 아프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정부와 기업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또한 자기 중심적 사고로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전기차가 경제적이고 내가 사는 집과 내가 가는 회사 사무실에 전기차 인프라가 충분해서 불편함이 없다. 그럼 전기차를 사면 되는 거고요. 나는 아직 인프라가 불편하고 전기차 중에선 마음에 드는 차종이 없다. 그럼 하이브리드 차를 사면 될 일입니다. 다만 이미 규제가 시작된 거, 예컨대 중고로 노후 경유차를 산다거나 하는 건 피해야겠죠. 당장 특정 지역을 진입하지 못할 텐데 굳이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요즘 워낙 전기차냐 하이브리드 차냐 말이 많고 우리나라는 특히 하이브리드 차가 강세라서 기술적인 이야기 말고 남들이 잘 안 다루는 정치 외교적 시각과 경제적 시각을 전체적으로 다뤄봤습니다. 분명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국, 유럽, 중국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의 운명을 좌지하는 곳들이잖아요. 과연 얘네들이 자기네들 이익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로지 환경만 보고 움직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